여러분, 오늘 또 평안하십니까? 약속한 대로 두 번째 한국 자생출란 중에 단엽 품종들이 병리학적 분석에서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또 출란의 변이 가운데 보춘하인 민출란에서 단엽이나 단엽종으로 변이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자생출란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재배 과정에서 신화를 받아보고 또는 꽃을 피워보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다양한 품종으로 구별해주고, 그 품종의 그 다양성 중에 흩어져 있는 난들을 한 DNA로 묶어서 같은 품종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그 품성의 DNA를 확실하게 구별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과학 발달이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씩 숨어 있는 비밀을 우리가 밝혀보고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의 출란이 자연 상태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만들고 전시에 출품을 하면서 다양한 개체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그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 가치를 계속 부여하다 보니까 일부 자연의 출란을 즐겨서 그걸 취미로 하고 그것을 이제 재테크 개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어떤 속임수를 써서 자연의 출란으로 그렇게 판매하거나 교환하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 자생출란계에 지금 여러가지 그런 일기 기온과 환경 때문에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경제적인 각 나라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질병이 복합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 자생출란의 그 품성은 그대로이고 자질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쪽으로 어떤 재테크,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나중에 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고가의 난들을 구입하고 재배하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실망을 주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애란인들 중에는 많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한국 자생출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확실한 품성을 알아보고 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나름 걱정되는 게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속성재배도 그렇지만 이 난초들을 다량으로 재배해서 시중에 이렇게 어떤 그 판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지요. 조직 배양이라든지 해서 수 없는 똑같은 촉들을 다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조직배양이라는 것을 알리고 판매를 하면 다행인데 그것을 숨기고 자연 상태의 출란으로 판매하는 것에서 큰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한국 자생출란이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고 발견돼서 에라인들이 키우고 있는, 재배하고 있는 촉수를 불려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말씀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한국 자생출란의 그 단엽종들이 병리학적 분석에서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그 이유에 대해 어떤 그 논문 형태의 제공된 자료에서는 그 직접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국 출란 신품종 육성이라는 그 연구에서는 다양한 품종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교배를 통해서 향기와 무늬뿐만 아니라 내병성 등의 특성을 개선하고자 연구하고 노력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기와 무늬가 우수한 소형종 품종들이 육성이 되어 시장 확대와 그리고 수입 동향란 대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수한 품종들을 인공교배, 조직배양을 통해서 시중에 나와가지고 판매되거나 교환이 되고 그것이 자연상태의 한국 자생출란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에라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의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개체들이 다량으로 조직배양이나 교배배양을 통해서 인공교배로 시중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거기에 맞는 가치를 부여해서 교환하고 판매하고 기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찬성은 하지 않지만 다양한 그런 품종들을 지닌 훌륭한 품종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자연의 난초를 키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병원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감염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란을 신비디움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비디움 난초에는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하절기 혹서기에 30도가 넘어서고 40도 가까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모든 식물이 고난의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돈토 글로솜 속에 링스포드 바이러스라고 해서 ORSV의 약자를 쓰는데 이 오돈토 글로솜 속에 링스포드 바이러스가 난초에 즉 신비디움의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연부나 근부, 무름병이라고 구경스러운병이라고도 이렇게 일컬어서 우리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대체를 하고 예방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조직배양과 같은 방법으로
바이러스 없는 식물,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이 출란계에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통해 가지고 식물 건강과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배양 기술과 유전적 고정성 유지 연구는 간접적으로 병약적 저항성과 관련될 수도 있으나 단여 품종의 저항성, 메커니즘, 그 기구들은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직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된 자료 내에서는 제가 제목을 잡고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한국 자생출란의 단여 품종에 있어서 바이러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오돈토글로솜 속에 링스포드 바이러스라고 해서 ORSV, 이런 질병들이 난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더 저항성 있는 난초들을 만들어서 시중에 공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 자생출란이 특히 단여 품종에 있어서 질병 저항성이 다른 난초에 비해서는 높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이유나 병약적 기구,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 추가적인 전문 연구 자료를 통해서 많은 에라인들이 그런 내병성이 강하고 저항성이 강한 한국 자생출란의 품종 중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난초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떤 또 다른 면에서 새로운 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출란의 변이는 아마도 지금도 진행 중이겠지만 극히 드물기 때문에 순수한 취미로 같은 품종이라도 꽃을 보면서 재배를 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런 다양한 변이종이 이제 채취되고 발견되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이 고가의 가격으로 설정이 되고, 그것을 사고 팔면서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을 때는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는 변이된 품종은 한계가 있다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품종을 개발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DNA 변이를 통해서, 또는 인공 재배를 통해서, 또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품종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시중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난초들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인공 교배를 통해서 다양한 품종을 육성, 공급, 시장에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발되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 교환하고 가치 부여를 해서 나눈다면 다행이겠으나, 인공적으로 다량으로 재배된 것을 자연에서 발견된 품종으로 이렇게 속여 말하고 가치를 높여가지고 득을 본다는 것은 난계에는 아주 그 발전성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올려서 영상에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 난초는 역시 영광에서 산채된 겁니다. 일본의 난초와 이번의 난초는 거의 한 50에서 80m 전후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품종이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난초는 광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난초는 상당히 직립성이 강하고 입변성이 또 강한 단엽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난초는 서반이 끼어 있고 지금의 난초는 순수한 단엽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영상 속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자생출란 단엽종 병약적 분석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훌륭한 재배로 많은 분들에게 평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